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4분기 손실보상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었는지를 아셔야지만 사실 또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요, 사실 소상공인 분들, 특히 손실보상 대상자라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4분기 손실보상 관련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문을 중심으로, 중기부의 공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금이 0원인 사례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의 그 사례를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급 금액이 0원이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어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는 경우 이제 바로 대출이 전환이 되는지, 또한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이런 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차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볼 거고, 방역조치 이행일수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의 전체적인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최종 지급금이 이제 0원인 이유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볼까요? 지난 1월에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미 받은 경우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죠. 500만원이 공제가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교수님, 250만원만 공제되는 거 아니었나요? 4분기 250만원이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공문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선지급금 500만원 받으신 분들 이번에 4분기 손실보상에서 500만원이 바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제가 뭐야? 마이너스 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최종 금액은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사례를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많은 소상분들에게 힘이 되죠. 그걸 제가 모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역할이겠고요. 자,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인데, 자, 10월달에 11월달 12월달 했더니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셨네요. 10월달에 31일 받으셨고 11월달에는 없네요. 둘 다 없고요. 12월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있네. 11월달에 시설 인원 제한을 받으셨네요. 시설 인원 제한. 10월달에는 영업시간 제한 31일, 11월달에는 시설 내 인원 제한 30일, 그 다음에 12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14일과 인원 제한 5일, 이렇게 돼서 총 월별 이행기간이 31일, 30일, 19일 이렇게 나와 있는 분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월평균 감소액도 나오죠. 지금 쭉 보면은 10월달에는 한 15만원 정도, 11월달에 12만원 정도, 12월에는 30만원 정도가 월평균, 일평균 매출 감소액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 비중이 10%, 인건비가 7%, 임차료 비중이 7%에서 총해서 25%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볼까요? 자, 이런 케이스는 보세요. 4분기 손실보상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최종 지급금은 0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분은 이제는 선입금을 500만원 받으신 거죠. 손실보상 선입금, 선지급을 500만원 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332만 6천원에 원래 이번에 4분기 손실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0원이 된 겁니다. 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가? 5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야죠. 그러면 167만 4천원이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여러분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로 쪽으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갚아야 될, 다시 내야 될 돈이에요. 왜? 선지급금 500만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0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왜 0원인가요? 예. 물론 손실보상이 인정을 못 받아서 0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 330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손실보상이 나왔는데 이미 선지급 500만원 받았으니 뭐예요? 아까 이제 공문에 나온 것처럼 500만원을 다시 한번 뭐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에서 내가 받을 돈 빼서 나머지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갚아야 될 돈 다시. 그럼 이거 뭐 하겠어요? 1분기 손실보상 때,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때 뭐예요? 다시 정산 들어가겠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셔갖고요, 이거에 대해서 댓글로.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이 그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요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왜 최종 지급금이 0원이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실보상 받으실 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지급 금액이 0원이면, 아까 0원이잖아요, 그죠? 0원이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신청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신청하셔야 돼요. 0원인데 왜 신청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자, 최종 지급액이 0원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완료해야만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환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여기가 지금 상환되는 거잖아요. 내가 500만원 선지급금 받은 거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차피,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았으니, 요번에 나왔으니 332만 6천원이 상환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손실보상 신청하셔서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야 돼요. 정부는 선지급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 후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최종 확인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아까 위에 사례 보여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선지급금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뭐요? 상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처럼 500만원 나머지 차익이 얼마예요? 나머지 차익 봅시다. 얼마예요? 이분 같은 경우 나머지 차익 167만 4천원. 이게 차익이죠? 이게 뭐예요? 대출로 남는 거예요. 대출로 남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이번에 손실보상 청구하셔갖고요, 꼭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뭐 0원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난리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꼭 0원이라도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급 신청까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요,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거예요. 아까 위에 케이스죠. 선지급갭이 전부 차감되지 않는 경우, 아까까지 남아있었잖아요. 170만원 정도, 어느 정도. 바로 그러면 이게 대출로 전환이 되냐. 자, 잠깐 왔다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팩트를 위해서, 자, 그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167만 4천원이 바로 대출로 남느냐, 바로 대출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 남은 선지급금은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컨대 선지급금 500만원 받은 A씨는요, 위에 분이겠죠. 자,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이면 이번 본 지급 금액은 0원이 되고요, 그죠? 아까 위에 케이스 보셨죠. 남은 200만원은 향후 진행되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공제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 내년 올해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뒤에도 남아있는 선지급금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2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뭐야? 1분기 손실보상,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다시 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1분기 손실보상에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야? 100만 원이 또 남죠? 그제서야 뭐예요? 1%의 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의 저금리 융자로 전환돼서 5년간 상환되고 2년 거치에 3년 상환이에요. 2년은 뭐예요? 2년 거치가 무슨 얘기예요? 이자만 낸다는 얘기죠. 거치니까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상환 되는 겁니다. 3년째부터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예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문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은 공문에 다 나와 있어서 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와, 요번에 이렇게 떴네요. 아, 이렇게 됐네요 라고 제가 별표 5개 치면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공문을 내면서 이렇게 쉽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오죽했으면 지금 정부가 다시 한번 보도자료 내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콜센터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아. 예, 정부가 얘기할 거를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확실히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볼게요. 3분기 또 다른 질문입니다. 3분기 손실보상 정산 차이.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3분기 손실보상하고 정산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이분은 다른 분이신데, 자, 이게는 손실보상 들어갈 때 다 여러분 보는 내용이죠. 3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이분은 뭐예요? 아까 위에 분은 0원이었는데 이분 같은 케이스는 플러스 56만 원이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3분기 손실보상 들어갔었죠. 그때 금액 받았던 금액과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떤 분들은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3분기 손실보상을 해줬는데 나중에 부가세 뭐 정정이 된다든지 세금이 정정이 되면서 너무 많이 지급했거나 아니면은 덜 지급했거나 이런 케이스는 과소지급이겠죠. 적게 지급한 거예요. 원래는 그 당시에 56만 원을 더 줬어야 되는데 이분께 정부가 근데 덜 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정산이 들어가면서 56만 원이 더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궁금하시죠? 남들은 어떻게 받았나 이게 되게 궁금하세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주위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이걸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실 이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아요. 손실보상 대상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소수만 보신다고. 그런데도 왜 이 내용을 정리해 드려요?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궁금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런 케이스 볼게요. 자, 이분은요 최종적으로 1,700만 원을 손실보상 받았습니다. 이번에 4분기로. 자, 어떤 분들인가 볼까요? 자, 식당 카페네요. 식당 카페고 강남구에서 하세요. 강남구에서. 자, 이행기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방역조치 이행기간 봤더니 10월 달에는 31일, 30일,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요거 보시면요. 요렇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19년도 귀속 단순 경비율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어떻게 됐나? 그리고 나도 강남구인데, 그리고 나도 식당인데, 그러면 이행기간 요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지역구면. 그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그죠?
자, 강남구 케이스는 31일, 30, 19일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서울 다른 지역구도 한번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구나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평균 매출 감소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분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90만원 정도, 11월 달에는 100만원 정도, 12월 달에도 90만원 정도. 뭐가? 월 1이죠. 1이에요. 이거 지금 월이 아니라 1. 하루에 원래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잘 됐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루에 90만원씩 감소가 된 겁니다. 100만원, 90만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됐다가 정말로 코로나에 완전 타격을 크게 받으신 거죠. 이런 케이스 보세요. 일평균 100만원이었는데 와, 코로나 있고 나서 9만원 정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사실. 예. 그 정도로 코로나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큰 악영향을 준 거죠. 자, 아무튼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단순 경비로 하셨네요. 네, 요런 좀 기준 경비로 안 하셨네. 아니면은 신고, 아무튼 뭐 요거는 아무튼 이건 뭐 세무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손실보상 얘기니까. 단순 경비로 돼 있고요. 한 30% 정도 인정을 받으신 거죠. 영업이익 30%, 인건비 14, 임차료 5%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 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4분기 손실보상금이 얼마예요? 2,100만원 정도 받으셔야 돼. 그죠? 정리가 됐죠? 계산이 된 케이스인데, 자, 500만원 빼야 되겠죠? 선지급 500만원 받으셨으니까 500만원 뺀 거예요. 그죠? 원래 2,149만 3천원을 받아야 될 분인데 선지급금 500만원 제끼고 제외하고 이미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쳤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은 3분기 보상금 정산을 해봤더니 정부가 봤을 때 덜 지급했네? 줬어야 되는데, 이걸 줬어야 되는데 덜 줬네? 그래서 지금 줄게 라고 해서 56만원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총 1,759,262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선지급금 대출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아까 위에 있는 케이스는 잔액이 남아있었죠. 이분은 뭐예요? 빼고도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은 1,700만원을 받으셨어요. 대출 잔액 0원 이제는 빵 됐고. 이해되세요? 매우 중요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신청 완료까지 가서 이렇게 이 금액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 주셨는데 이 영상 하나로 이제는 모든 궁금증은 이제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자,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이거였죠. 참, 또 이거 설명드리다가 자, 보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신청 완료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돼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래서 신청 완료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좀 볼게요. 그 위에 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영상 보시면 보시면 여러분 쭉 신청하다 보면 이렇게 확인 나가기, 지급 신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지급 신청 0원이라도 반드시 지급 신청 후 계좌 입력 최종 신청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필독으로 돼 있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급 신청까지 꼭 나는 이제는 좋아, 이거 인정, 나 확인 보상 안 하고 나는 이걸로 오케이 인정, 나 이걸로 끝낼래. 그러면 꼭 지급 신청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급 신청. 그래서 어떤 자료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신청 완료됐다 이것까지. 중간에 멈추시는 게 아니라 계좌 정보 다 쓰시고. 아시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빨간 걸로 했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젠 다른 질문입니다. 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나? 자, 볼게요.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건 누누이 설명드렸었죠. 방역 패스 등 그 외 방역 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영업일수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죠. 아까 우리 사례에서 영업일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차피 같은 행정구역은, 같은 업종의 같은 행정구역은 같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행일수는요, 사실 말하면 어차피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사실 정부가 말하는 이행일수는. 그래서 근데 왜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방역 패스 등 그 외의 방역 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7일 식당, 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의 방역 패스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별표 한 5개죠.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았어요, 사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6월과 17일 식당, 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 패스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기간은 뭐래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요. 2차 방역지원금, 그죠? 2차 방역지원금 얼마예요? 300만원.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이거 얼마예요? 250만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죠? 그래, 이렇게 써줘야지 정부가 본지급이라고. 이게 헷갈리잖아, 많은 분들이. 그죠? 손실보상 본지급 동시 진행을 했기, 아이고 제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동시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죠. 아마도 정부 당국자가 제 영상을 본 것 같아. 이게 필요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정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제가 다 정리 한번 해드렸죠, 서머리로. 너무 헷갈리잖아요, 사실. 얼마나 헷갈립니까? 동시에 들어가니까. 자, 2차 방역지원금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00만원.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올게요. 네, 물 먹고 왔습니다. 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자,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이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안 되신 분들 꼭 끝까지 신청하세요. 자,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250만원. 자, 이거는 뭐야? 선지급입니다. 미리 땡겨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대상이야?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소기업 등 28만 개사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월 28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자, 4분기 손실보상, 이런 걸 뭐라고요? 본지급. 진짜 오리지널, 제가 강조드렸죠?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본지급이라고 정부는 표현하고 있네요.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그래서 90만 개사에서 손실에 대한 비례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례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날짜, 오늘이 뭐예요? 3월 7일이니까 오부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날짜 신청 대상일이 누군지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자, 4분기 이제 신속보상, 오늘이 3월 7일이죠. 그죠? 오부제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자, 3월 7일입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7과 2이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3월 7일 손실보상, 4분기 손실보상, 누가 들어가느냐? 사업자 번호 끝자리 7과 2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꼭 해주시고요. 자, 오프라인 신청도 있죠. 말씀드렸었어요. 홀짝제로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3월 10일부터.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짝수, 홀수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3월 10일이 또 중요한 이유가요. 확인 요청, 확인 보상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게 3월 10일이. 그래서 아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3월 9일이 대선이죠. 그죠? 3월 10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투표율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뭐 부정투표다 뭐다 물론 정치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경제평론가니까 그냥 앞날을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투표율에 따라서 만약에 근소차로 두 양당 후보가 근소차로 누군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지금 사전투표에 어떤 이슈들이 막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 우리는 뭐야? 소상공인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3월 10일에 그 다음날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더라도 확인 요청하실 분들, 확인 보상하신 분들 까먹지 말고 그런 이슈에 딱 쏠려갖고 내가 돈 받아야 할 거, 지원금 받아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지 말고 3월 10일에는 뭐 해야 된다? 확인 요청 아니면 확인 보상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라인은 몰라서 어려워서 못했다. 그럼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많은 질문에 또 질문 주신 게 이건 공문이에요. 중기부 공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서 신청 가능한지 라고 되어 있는데 신속보상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거고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금방 말씀드렸죠. 3월 10일부터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내용이에요.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은 뭐라 그랬죠? 용어가 확인 요청입니다. 이게 3월 10일 날 되면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확인 요청인지 확인 보상인지. 자, 뭐라고요? 신속보상 대상에 아예 나는 명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확인 요청으로 클릭하셔야 되겠고요. 나는 신속보상에 들어있는데 난 이 금액 인정 못하... 저한테 질문 정말 많이 주셨어요. 예. 나 이 금액에 동의 못하겠다. 난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나왔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확인 보상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월 10일 되면 아실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케어해 드릴 분들도 아니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다시 한번 제가 케어해 드립니다. 이거 용어 정리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확인보상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못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보통 확인보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요.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다소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실. 예. 왜? 지금 지원금 3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사례도 그랬고요. 지난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당한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저 확인보상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급 받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셨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받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도저히 나는 금액을 인정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확인보상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알고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고는 가시라고. 아까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1,700만원 받으신 분 이제 요 케이스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거 맞을까요? 예, 생각보다 덜 나온 거죠. 이분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 제가 이분께 어떤 말씀 드렸냐면 받으세요. 왜냐면 제가 드렸던 계산기 있죠. 엑셀. 제가 그거를 돌려봐도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500만원 빼고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비슷했어요. 그때도 한 2,100만원 정도 계산기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였나? 아무튼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됐으니까 요거는 2,140만원 정도 받으신 게 있는데 거의 비슷했거든요. 계산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몇십원, 몇백원, 뭐 몇천원, 몇만원 그거 이제는 체크하려고 손실 확인 보상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이거는 계산기 돌려도 제가 엑셀로 해도 비슷하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어서 이분은 그래서 확인까지 이제 지급 신청까지 해서 이제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신청 완료. 요런 케이스. 예, 누군지 아시죠?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문에도 이렇게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정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결정은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제가 여러분의 다 몰라요, 데이터를. 어떤 케이스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 어떤 세무사도 아니고 개인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세무 자료를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주시더라도 결국에는 결정은 여러분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민원 판례 사이트 아시죠? 민원 판례 사이트 오셔서 소상공인 지원금 리스트 보시면서 혹시 내가 빠뜨린 보상금 있는지 없는지 날짜까지 다 적어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꼭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 지원금 빼놓지 말고 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챙겨드리니까 꼭 영상 보시면서 잘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영상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장사하시면서 켜놓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유익한 정보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음식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정 패밀리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구독자, 우리 모임들 남아 계셨죠?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 더욱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또 좋은 하루가 또 되실 겁니다. 오늘 복된 일들만 여러분께 있을 거고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JTBC 또 뉴스 아침엔 거기서 이제는 경제 얘기를 지난주 경제와 이제는 올해 한 주, 이번 주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 한 20분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아침. 그래서 상쾌해요. 아침 일찍 또 많은 시청자분과 만나고, 또 사무실 와서 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과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 나누니까 굉장히 하루가 활기차게 들어갑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 여러분께 지금 쏴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